야구의 참견 시즌2 이번 주 주제입니다. 총력전 미리 보는 2023 WBC 대표팀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야구의 참견에서는 미리 보는 WBC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저희끼리 먼저 좀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도환 기자가 이 일정이 이미 발표가 됐죠?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WBC 같은 경우는요, 20개국이 참가하는데 5개 팀이 4개조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대회입니다. 아, 그렇게 됐네요. 네, 벌써. 그리고 내년 3월 9일 도쿄돔에서 이제 우리조 경기가 시작하는데요. B조는 한국, 호주, 일본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조 1, 2위가 8강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한일전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WBC 1회 대회 때, 2회 대회 때 그 한국과 일본의 그 명승부 아직 기억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흥행 카드가 됐었죠, 이 그렇죠. 카드는. 예. 어떻게 또 일본이랑 또 같은 조에 또 참 일본이랑 근데 어차피 만나야 돼요. 어차피 만나야 되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 첫 번부터 만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초반에 만나서 네. 그냥 그냥 뭐 초반에 이기고 한다. 들어가면 되죠. 이기고 들어간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조를 보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국, 일본, 호주, 중국 정도가 되겠는데 뭐 미리 예견하는 거는 너무 좀 섣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 1, 2위 안에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가야 되고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좋은 결과가 진짜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 4회 대회 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2017년도 대회 때 너무 안 사실 예선 좋아가지고. 탈락했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한테 패하고 이스라엘 때 지금 컸었죠. 네, 그때. 그리고 맞아요. 네덜란드한테 이제 맞아요. 패하면서 예선 탈락을 했는데 사실 뭐 일본과의 경기는 뭐 실력이 일단은 일본 선수들이 뛰어나지만 또 한일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승패를 쉽게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오히려 호주, 중국을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 조심해야 된다? 네.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호주 같은 경우는 또 세미프로 리그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도 사실 예전에 중국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1승을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에서 이제는 탈피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과의 경기는 뭐 대등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호주와 중국전을 그래도 정말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호주나 중국한테 만약 1패를 이건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충격이 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더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일정상으로도요, 3월 9일 날 호주하고 낮 경기를 하고 맞아요. 3월 10일 날 일본하고 야간 경기를 하거든요. 아, 또 일정이 또 왜 그러니까 호주하고 일본하고 하는 3월 9일, 3월 10일은 예전 같으면 3월 달에 시범 경기 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WBC 분이라고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주와의 이제 첫 경기를 그게 좀- 만약에 진짜 놓친다고 한다면 그렇죠. 큰일 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본전 진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전도 중요하지만 호주와의 첫 경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일단 잡고 시작을 해야 네,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MLB에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이저리그가 지금 MLB가 미국 코치진 미국 출전 선수 명단을 한 명씩 발표를 하는데 한 명씩 발표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지금 코치ing 스태프 발표했고 투수를 제외한 야수 10명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맞아요? 저도 이 명단을 저희 맞아요? 기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올스타전 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미국이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이 큰 틀에선 나왔거든요. 네. 올인이더라고요. 올인이에요 올인.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의 세계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커리를 비롯해서 NBA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메이저리그가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WBC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 야구를 세계적인 종목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거 월드컵 축구에 대항하는 뭐 엄청난 지금 이벤트로 지금 치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크 데로사 감독 선임했죠. 맞아요. 타격 코치 켄 그리피 주니어, 투수 코치 앤디 패티트, 무키 베츠, 마이크 트라웃, 브라이스 하퍼, 예. 멀린스, 카일 터커, 1루수에 골드 슈미트하고 피트 알론소, 2루수 트레버 스토리, 3루수 놀란 아레나도, 유격수 팀 앤더슨, 포수 리얼무토. 리얼무터예요 푸수가. 네. 이거 제가 아까 몸값 계산하다가요. 못했어요. 이야. 외야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게 외야가 이게 말이 됩니까? 외야가 너무 좋다 트라우스 보니까 브라이스 하퍼에 무키비치까지 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카일 터커가 후보로 밀렸어요. 칼 터커가 진짜로. 작년에 휴스턴에서 30개 홈런 맞아요. 때렸는데 올해도 네. 지금 22개 때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백업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로 미국 대표팀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될 텐데 일단은 지금 명단을 봤을 때는 거의 올스타급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짜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미국이 무조건 우승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뭐 이 정도 멤버면 네, 2017년도에도 이제 미국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선수들의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정말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메이저리그 선수면 사실 뭐 100억 원대 연봉을 받고 200억 원대 연봉을 몸살이고 받으면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 사실은. 3월달에 이 펼쳐지는 대회가 메이저리그 선수들 그리고 KBO 리그에 있는 선수들 자체도 사실 부담입니다. 시즌 앞두고 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끌어올리면 또 부상을 입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그렇죠. 뭔가 맞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히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뭐 6월달에 이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든 약간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텐데 이게 단기전이기 때문에 2월달부터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3월달에 100%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물러갈 수 있죠. 그러면 대표팀 참가가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야, 이 정말 명단만 봐도 화려한 이 선수들이 야, 이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진짜 센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선수들을 그냥 아마 내보내진 않을 거예요. 뭔가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을 있겠죠. 겁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 인센티브가 세고 어떤 그 조국심을 발휘할 수 있게 선수들을 좀 독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요. 이런 선수, 아직 투수가 발표가 안 돼가지고 네. 사실 투수가 누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한데 야수 뭐 이 정도 꾸려진 것만으로 봐서는 뭐 거의 뭐 진짜 올스타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제끼는 거는 네. 사실 그 미국 메이저리그도 뜨는 신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훌리오 로드리게스라든가 도미니코 강공이거든요. 뭐 훌리오 로드리게스부터 시작해서 뭐 완버 프랑코라든가 뭐 최근에 뭐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한 뭐 신생 라이징 스타들이 많은데 그런 선수들이 발탁이 안 되고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경험이라든가 어떤 큰 경기를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 아, 그러니까 경험도 이런 있고. 것들에 약간 밑바닥을 깔고 약간 선수를 뽑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계산이 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WBC는 월드컵과 비슷한 사실 그 수준의 국가대항전은 좀 맞아요.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런데다가 또 미국의 자국에서 또 그렇죠. 만약에 또 그 라운드가 펼쳐지고 그리고 또 그 단기전에 대한 압박감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안 나오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정말 편안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동안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인하면 저희는 도박용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권에서의 올인은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우리로 뭐 번역하면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한다는 쏟아 붓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올지를 저는 그 미국이 캐치프레이즈 올인으로 보여준 것 같고요.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2006년에도 물론 손민환 선수가 A로드를 3구 삼진 잡은 그 대회지만 그때도 기라성 같은 member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도 엄청난 멤버 별들을 내보내고도 한국한테 돈트레빌리스가 이승엽한테 홈런 맞을 줄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졌기 때문에 2017년에 우승한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마 내년 3월 미국이 올인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명단은 뭐 현재까지 발표된 것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데 일본도 지금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선수를 이제 구성한 것까지는 아니고 대표팀 감독까지 선임이 됐습니다. 구리야마 감독이 지금 선임이 됐죠. 진작에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구리야마 우리보다 감독. 훨씬 전에 맞아요. 시즌 전에 선임이 돼서 맞습니다. 준비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 끝나고 뽑지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뽑아서 그 감독이 선수 구성 그리고 선수 파악을 잘 할 수 있게 뭔가 시간적 여유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나바 감독도 그렇고 사실 고쿠보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표팀 전임 감독을 했잖아요. 굉장히 빨리빨리 선임을 하면서 뭔가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전권을 주는 그 선수를 좀 잘 파악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아마 대표팀 매뉴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라야마 히데키 감독도 굉장히 빨리 선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선임이 되면 아무래도 선수 볼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예, 또 미국 가서 또 선수 WBC 뭐 참가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약간 우리나라 대표팀도 이런 문화, 그러니까 매뉴얼 문화, 대표팀 매뉴얼 문화는 좀 만들어서 지향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던 게 그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이나바 감독이 아니라 구리야마 감독을 그 니오넴에서 감독을 했던 그 맞아요. 감독이 되겠고 이나바 감독이 그 단장으로 니오넴의 갔죠. 단장 GM으로 그렇죠. 갔습니다. 단장으로 갔죠. 근데 왜 과연 굳이 이나바 감독이 그 올림픽의 기세를 이어나가지를 않고 왜 필이면은
구리야마 감독으로 교체를 했을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도 그러니까 아마 오타니 선수의 스승이잖아요. 맞아요. 니오네임 시절에 그 이도류를 많이 적극적으로 권해기도 했고 이도류를 많이 끌어줬던 감독이 구리야마 감독인데 아마 그 역량도 오타니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그런 합니다. 가능성도 저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미국이 지금 쟁쟁한 멤버를 발표하기 전에 오타니의 출전 의사가 언론에 더 먼저 나왔었어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이 오타니가 사실 나오느냐 마느냐가. 지금 미국도 스타를 만들고 싶은데 오타니라는 아시아계 선수가 미국 최고의 스타가 되면서 지금 야구가 미국과 또 일본 간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타니 선수를 뭐 섭외한다로 하기는 좀 의미가 그렇지만 어쨌든 참가를 독려한다. 구리야마 감독을 통해서 오타니 그렇죠. 선수를 그렇죠. 오타니 선수 한 명이 움직이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타니 선수를 참가시키는 것 자체가 야구의 세계화에 일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사사키 로키 선수도 지금 163을 던졌는데 대표팀 말진으로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림픽 멤버 투수들이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사사키 로키가 떨어질 지금 커트라인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단아까도 안 될 거예요. 올해. 안 돼요. 단아까 쉽지 않죠. 단아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일본의 투수진과 미국의 이 별들과의 투타 전쟁 이것도 재밌겠는데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세 번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겸손하게 다시 올라가야 되고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야마 감독이 그 감독 선임되면서 인터뷰를 뭐라 그랬냐 하면은 WBC 전승 우승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안 될 거예요, 그거. 아니 이게 이제 말이야. 안 될 거예요. 예. 말은 뭐 할 수 있죠. 말이 할수 있죠. 안 될 겁니다. 예. 전승 우승을 하겠다는 얘기를 일본이요. 했습니다. 그 초대 우승국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와 WBC 성적이요 4승 4패로 우리나라와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한일전은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니칸 스포츠에서 그 대표팀 예상 라인업을 짰는데 지금 거론되는 선수가 스즈키 세이야, 무라카미 무네타카, 야마다 테츠오, 뭐 오타니 다르비슈, 사사키 로키도 있긴 합니다만 약간 좀 처져 있고 예. 이 선수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쟁쟁하거든요. 물론 스즈키 세이야가 올해 지금 시카고 컵스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김하성보다도 오히려 약간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선수이면은 굉장히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볼 수. 특히 야마다 테츠오는 한국전에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렇죠. 양현종한테 맨날 홈런 치는 선수잖아요. 맨날은. 진짜 한 대 TV 보다가 지난 올림픽 때 고우석한테 그때 맞아요. 역전 타쳤잖아요. 그때. 네. 그런데 그게 야마다 테츠오.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은 기본적으로 도쿄 올림픽 멤버가 기본 바탕이 될 가능성이 그렇겠죠.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신구조가 굉장히 좋다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년, 3년 이제 흘러서 그 선수들 그 약간 덜 익었던 선수들이 이제 기량이 사실 무네타카 같은 경우는 지금 5연 타석 홈런을 때렸잖아요. 지금 48홈런 리그에서 48홈런 치고 있습니다. 타격 지금 트리플 크라운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게 세계 최초 기록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중심으로 타선은 좀 개편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마운드 쪽은 오타니 선수 그리고 다르비슈 선수가 이제 참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뭐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일본 대표팀 막강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WBC 아마 일본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임 감독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현역 감독을 선택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기술위원회 원이기 때문에 감독 선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최종 후보에 올랐던 감독은 이제 김태형 감독하고 이제 이강철 감독 두 분 다 현역 감독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현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현장 경험이 아무래도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뭔가 이제 감각적으로 투수 교체라든가 대타 기용이라든가 그러니까 단기전에서는 이렇게 번뜩번뜩하는 작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제야에 있다 보면 그런 감각들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유일 감독이 선임이 됐다가 뭐 대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대회잖아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야구 팬들이 정말 이목이 지금 집중되는 어떤 그 대회이기 때문에 현장 감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나왔어요, 많이.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선임된 이유는 이제 투수 교체를 사실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단기전 같은 경우는 투수 교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투수 교체, 투수 운영에 대해서는 이강철 감독이 그래도 조금 더 위가 아니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이 선임이 된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이강철 감독이 투수에 관한 보는 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기전은 역시 투수 운영이라면 이강철 감독의 선택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김태형 감독이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는 갔지만 결국 지난해 이강철 감독의 그 투수 운영의 그렇죠. 벽을 넘질 못하고 그렇죠.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4전 전패로 한국 시리즈에서 물러나게 됐거든요. 물론 김태형 감독도 업적이 대단하지만 이강철 감독이 KT 이 마법사 군단의 투수 왕국을 이끌었고 운영했던 그 면은 이강철 감독이 지금 현재는 가장 투수 운영에서는 최고인 감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13년, 17년 두 대회 연속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 좋았던 결과가 사실 야구 흥행에도 좀 영향을 줬습니다. 영향 분명히 줬죠. 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안 좋았던 것, 좀 미진했던 것 좀 보강을 하고 보충을 해서 이번 대회는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2017년도에 그 김희식 감독이 이제 선임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감독도 아니었고 뭔가 감독 선임도 굉장히 늦었고 그리고 선수 선발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투수들을 뽑는데 뭐 니포트를 뽑아야 되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니포트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 같은 맞아요. 경우는 약간은 그 좋지 않은 어떤 일에 휘말려서 뭔가 징계를 받고 선수가 없다 보니까 오승환 선수를 또 뽑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과오를 어떻게 보면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저는 감독 선임이 됐지만 빨리 지금 진척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래요, 맞아요. WBC 대표팀이 어떻게 이제 향후 일정이라든가 선수를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전지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또 평가전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저는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빨리 나와야지 뭔가 준비가 빨라집니다. 2017년도가 준비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그 2017년도 그 어떤 그 좋지 않았던 부분을 뭐 거울 삼아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좀 대표팀을 좀 빨리 완벽하게 구축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야구 팬들께서는 그 야구의 참견이 지금 너무 빨리 WBC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니에요. 생각할 아니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일정상으로는 정규 시즌 끝나마자 대표팀 발표 명단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WBC 관전 가져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게다가 뭐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이 부러운 게요. 중간중간에 한두 명씩 발표하잖아요. 그 깜짝조처럼 터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팬들, 전문가들 이런 관심도 공감대가 높아지고. 형성돼 맞아요. 있고 맞아요. 선수들 뭐 공평하게 선발할 거라는 그런 공감대가 일단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먼 훗날에는 시즌 도중에 양의지 포수, 투수의 뭐 김광현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그래요.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기술위원님이 저는 좋을 옆에 것 계시지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문화 절차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오래간만에 정말 열리는 대회고 또 세계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해설하고 있는 영경엽 기술위원장께서 9월 초쯤에야만 미국 출장을 갈 것 같습니다. 가는 목적은 확실하죠. 뭐 미국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그리고 한국계 메이저리거들을 만나는 게 일단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예. 만나가지고 이제 WBC 이제 한국 대표팀에 합류해서 이제 참가를 할 계획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가는데 한 5명에서 6명 정도 제가 만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네. 한국계 메이저리거 그렇죠. 아니면 한국인 그 지금 메이저리거 WBC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합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네, 되는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을 만나서 일단은 의사타진을 해보고 이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거론되는 선수들이 꽤 있죠. 뭐 일단은 김하성하고 최지만 선수는 당연히 만나야 되고요. 그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뭐 지금 얘기 나오는 선수 중에 래프 스나이더도 지금 후보로 올라가 맞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치 화이트 선수 네. 그리고 토미 에드먼과 같은 이런 맞아요. 한국계 선수 이 WBC 같은 경우는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맞아요, 한국계라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이저리그 대표팀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선수도 있었죠. 맞아요. 마이크 피아자는 이탈리아로 나간 맞아요, 적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의 의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게 핵심이 되겠죠. 어떤 선수가 합류돼야 되는 게 맞고 어떤 선수가 대표팀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한번 저희끼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팬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팬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선수가 대표팀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들 생각하고 많이 겹치는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 겹치는 부분도 예. 분명히 있고 저 선수가 아니 나는 이 선수가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 같이 한번 예상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지션별로 외야, 내야, 포수, 투수 이렇게 좀 나눠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야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예상한 WBC 대표팀 외야수 어떤 선수를 이름을 올렸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정우, 김현수, 나성범에 관한 거는 이견이 없네요. 네. 아마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수는 베스트 라인업이죠 지금. 그렇죠. 뭐 이정우 선수 말할 것도 없고, 그럼요. 뭐 김현수도 올 시즌 뭐 좋은 성적을 또 거두고 맞아요. 있고, 뭐 에버러지는 좀 떨어지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나성범 선수는 지금 뭐 WRC 플러스 리그 1위고요. 예.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세 명은 무조건 저는 이견이 뽑아야 저는 된다고 없을 것 생각을 같습니다. 해요. 예. 이제 다만 이제 백업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백업을 저희가 2명 정도로 한 설정을 했는데 장성호 위원은 박건우, 최지훈 그리고 김도환 기자는 랩 스나이더 그리고 박혜민 선수로 선택을 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토미 에드먼 선수하고 래프 스나이더 둘 중에 한 명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래프 스나이더 선수의 야구하는 모습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래프 스나이더가 입양아 출신으로서 네네. 의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한국 그 대체 외인 후보로도 계속 올라왔던 선수기 때문에 래프 스나이더 좀 꼽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스턴에서 3할 9리타율, 맞아요. OPS가 0.877이고요. 조정 득점 생산 WRC 플러스가 111 정도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외야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래프 스나이더 선수도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 포지션은 외야수긴 합니다만 2루와 1루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슬래시 라인도 굉장히 좋았는데 하드 히트 비율이 44.4%가 나오도록 44.4%면 그 리그 평균 이상 그렇죠. 굉장히 높은 하드 히트 비율이기 때문에 타자로서의 능력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계 선수로는 양키스에 입단해서 보스턴으로 이적한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아주 뭐 명문 구단을 투어하는 그런 선수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래프 스나이 선수가 2루나 3루를 봤을 때는 그 DRS라고 해서 수비 지수가 마이너스였다가 외야로 가고 나서는 수비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외야에서 지금 수비력까지 인정받고 있는 그런 선수고 폼도 데릭 지터처럼 좀 데릭 지터 흉내를 많이 예전에 냈었어요. 데릭 지터처럼 좀 따격도 하고 그런데 아까 대기실에서 장유영께서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세모로 좀 하고 있지만 저는 래프 스나이 선수를 좀 밀고 싶습니다. 랩 스나이더가 충분히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이다. 장성호 의원은 박건우 선수, 최지훈 선수로 선택을 했네요. 최지훈 선수는 저는 주전 중견수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를 봐서라도 지금 넣어서 기회를 줘야 된다. 경험을 쌓게 해줘야 된다. 일단은 뭐 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정수빈, 뭐 박혜민 선수와 함께 리그에서 뭐 가장 좋은 중교수 수비를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박건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선수들이 모두 좌타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타자가 한 그러네요. 명 정도는 포진이 돼야 되고 박건우는 중견수와 우익수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통산 타율이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정교한 타격을 하고 그런데다가 또 20-20까지 한 전력도 있기 때문에 박건우는 올해도 약간 뭐 부상으로 좀 경기에 빠진 적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다양한 어떤 쓰임새로 봤을 때 박건우 선수는 대표팀에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해 그 한국 시리즈에서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긴 했습니다만은 큰 경기에 약하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죠. 근데 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될까요? 근데 큰 경기에 약하다라는 평가가 매번 있다고 한다면 안 뽑겠죠. 예, 그런데 야구는 불확실성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이번 때에 못하면 다음 때도 잘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번 때에 못하고 다음 때에 못하고 다다음 때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하. 예, 그래서 큰 경기에 약하다는 이미지는 뭐 팬들이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어떤 그 큰 대회에서 뭐 약점으로 마이너스로 작용되는 게 아니냐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구는 사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본인이 또 어떻게 몸을 만들어 왔느냐. 그리고 또 분위기에 또 휩쓸리고 그리고 자기가 뭐 그동안에 좋지 않았으니까 뭔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좋은 성적 분명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야 살펴봤는데 일단 주전으로는 이정후, 김현수, 나성호 이거는 정말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백업을 누가 가느냐의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언급된 이 4명의 선수 모두 충분히 자격이 저는 네. 될 것 같고 충분히 능력 있는 선수고 누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야 일단 먼저 살펴봤고요. 뭐 이 정도 얘기면 충분히 외야는 될 것 같습니다. 내야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WBC 대표팀 내야수가 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이 최지만, 터미 에드만, 김하성 그리고 최정을 선택을 했고 김도한 기자는 최지만, 터미 에드만, 김하성, 똑같네요. 똑같아요. 똑같네요. 네. 똑같군요. 네. 그럼 내야 좀 추가할 선수가 가능한 선수 있으면 누가? 뭐 더 김혜성도 있고요. 김혜성, 네, 오지환도 있고요. 오지환. 네. 박성원도 가능하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지환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전문적인 유격수라고 보면 박성환은 사실 어리고 유격수를 볼 수 있지만 저는 2루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격수는 내야수 중에 수비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어디다 갖다 놔도 잘 잘해요. 그러면 오지환을 유격수로 많이 쓴다고 하성이도 있고 그러면 저는 박성환을 유격수 빼고 그리고 2루 쓴다고 한다면 박성환도 저는 뽑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장성호 의원이 뽑은 이 네 선수는 최지만 1루, 네. 터미 에드만 2루. 2루, 김하성 유격, 최정이 3루.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이 네 선수를 뽑은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장 의원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고민을 했던 게 최정 자리에 허경민 선수를 뽑으면 어떨까라고도 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외야수에 박혜민 선수를 꼽은 이유가 박혜민 선수가 역시 작전 수행 능력 같은 면에서 충분히 그렇죠. 있고 교타자 그렇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도 빠르고. 박혜민을 뽑았다면 3루에는 최정을 뽑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저는 3루 자리에 고민을 했고요. 물론 뭐 오지환이라든가 김혜성 선수도 저는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최정을 뽑았는데 네. 이런 이의 제기를 한번 해보게요. 최정 선수 아까 박건도 선수 얘기를 했지만 최정 선수가 4번의 국가대표 생활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 그렇게 사실 그렇죠. 좋지 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 선수 아까 박건도 선수는 뭐 큰 경기에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최정 선수는 국가대표 나가서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양의지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그 양의지 안 뽑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루수 중에 WAR이 최정 선수가 1위입니다. 네. 그렇게 올 시즌 뭐 잔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거는 사실 기본적인 어떤 그 선수를 평가하는 잣대는 낼 수 있지만 저는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 그것 때문에 오히려 WBC에서 저는 더 잘할 수 있는 뭐 기본적인 토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독립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한 대를. 그러니까 그게 사실 모여서 최정 선수가 딱 보니까 국제대회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허경민을 뽑으려다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난 2017년도 WBC도 점수를 사실 못 내서 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 야구 추세가 수비보다는 닭공입니다. 닭공으로 라인업을 짜고 그 이후에 득점을 올린 이후에 그냥 좋은 백업, 수비 잘하는 백업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국제대회, 국가대항전은 무조건 일단 수비부터 견고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한두 점 짜내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최정을 넣은 이유는 수비도 수비지만은 공격력을 먼저 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력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투수들을 다 처음 경험을 해본 그렇죠. 선수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처음 만나는 투수들에 대해서 그 선수들의 어떤 그 낯설음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적을 냈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로 라인업을 짜야지 그나마 공격력이 제가 봤을 때 좀 받쳐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최정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미심쩍어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그러면 허경민을 넣던가 네. 김하성을 서드로 돌리고 오지환을 숏으로 넣는 게 어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사실은 계세요. 네. 저도 그 고민을 계속 했어요. 네. 특히 미국의 슈어저, 일본의 오타니가 만약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뭐 물론 이제 제가 뭐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공갈포가 될 수 있고 뻥야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삼루 허경민, 유격수 오지환 카드도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장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오타니가 나와도 슈어저가 나와도 최정이라든가 박병호, 최지만 같은 선수들로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뭐 김하성을 3루로 돌리고 오지환을 유격수 기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김하성 선수의 수비에 대한 평가가 엄청 좋아요. 그럼요. 지금 네. 골드글러브 후보까지 그렇죠. 지금 맞아요. 실책이 5개밖에 되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 많은 경기를 뛰었는데. 근데 김하성에게 선로로 돌릴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 김하성이 유격수를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죠. 그럼 오지환을 돌려. 굳이 예. 왜 굳이 뭐 그런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오지환이 만약 경기를 나갔을 때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왜 공격력, 뭐 수비력 다 보일 수 있냐?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음표잖아요. 그러면 김하성의 포지션을 바꾸면서까지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그렇게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오케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한 4명 정도만 일단은 주전 4명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백업에 박병호 이름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은 이번 대회는 박병호는 뭐 제외를 하신 건가요? 박병호 선수 이름은 어떻게 돼 저는 있나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요. 지금 최지만 선수가 WRC 플러스 조정득점 생산이 100m로 내려갔어요. 아, 예. 최지만 선수가 최근에 안 좋고 토미 에드먼 역시 지금 조정 득점 생산이 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최지만하고 토미 에드먼을 꼽았지만 공격력 면에서 최지만 선수가 지금처럼 계속 다운이 걸리면 김하성과 최정은 믿을만 하지만 최지만 카드를 고민해봐야 저는 된다. 박병호하고 좀 한번 저울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올 시즌 끝나고 치러지는 대회가 아니라 내년 봄에 치러지는 대회라 그렇죠. 예. 또다시 뭐 심기일전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지만 미국 2년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홈런은 좀 때렸지만 정확성에서 사실 빠른 공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병호 선수 그리고 나이도 있고 예. 오히려 박병호 선수보다는 강백호 선수를 일루 백업으로 아, 강백호 선수 네, 이름도 그렇죠. 빠져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를 오히려 꼽는 네. 게 저는 맞다고 또 봐요. 첨언을 하면 최지만 선수가 게리 콜한테 어마어마하게 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대적인 것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최지만을 쓴 이유 중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저희는 일단 4명 주전만 얘기를 했습니다. 백업에는 박병호도 생각해볼 여지도 있고 또 강백호도 강백호.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특히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내야는 이렇게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것은 네 명의 선수 두 분 모두 일치가 된. 네. 최지만, 터미 헤드만, 김하성, 최정. 터미 헤드만은 골든글러브 받은 선수니까 뭐 별 이견은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럼 포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수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대표팀의 그야말로 중심을 잡아줄 포수는 WBC 대표팀 포수는 누구로 예상을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리 보는 WBC 대표팀 포수가 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은 양의지 박동원, 김도한 기자는 양의지 장성우 선수로 선택을 했는데 양의지는 뭐 더 이상의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동원, 장성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미루세요? 계속. 아니 저도 궁금한 게요. 저는 넘버 3가 유강남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아까 하려고 저는 그랬는데 왜 유강남을 안 뽑았을까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사실 했어요. 양의지, 장성우, 유강남이었는데 네. 박동원이 있길래 아까 대기실에서 여쭤보려다가 저는 네. 궁금해서 저는 명확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백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대타로도 기용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봤을 때 일발 장타를 갖고 있고요. 아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홈런은 뭐 2자릿수 뭐 늘 때리고 작년에도 뭐 22개를 때렸으니까. 박동원 일발 장타 있죠. 그런데다가 박동원 선수의 도루 저지율을 봤습니다. 도루 저지율을 봤다. 도루 저지율이 리그에서 80경기 뛴 선수 중에 2위예요. 김태군 선수 다음이거든요. 근데 김태군은 사실 장타에 대한 마이너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박동원 선수를 주전으로 써도 되고 백업으로 썼을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이걸 봤죠. 그러면 한 방 있고 그다음에 만약 경기 후반에 나갔을 때 한 점 차 상황에서 뭐 양의지가 만약에 경기에 나가고 뭐 대주자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동원 선수가 경기 후반에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팀에서 한 베이스 가는 베이스 러닝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럼 도루 저지가 필요하다. 도루 조지 필요한데다가 박동원 선수의 볼 배합은 늘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빠른 볼 위주의 볼 배합을 가져간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전에서 변화구 위주의 어떤 그 볼 배합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박동원 선수를 백업으로 뽑은 거죠. 공격력 면에서는 장성우, 유강남 사실 못지는 않죠. 예, 조정 득점 생산 같은 경우는요. WRC 플러스가 장성호 선수가 127이기 때문에 다른 포수들보다는 뭐 다른 포수들 다 제끼고 월등히 앞서 있고요. 지금 WAR도 올 시즌에 그러니까 이제 폼으로는 장성우 선수가 백업 넘버 원의 성적은 맞아요. 그런데
장성호 선수가 이제 국제 무대 경험이라든가 투수 리드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하나 봤던 점은 저는 소영준 또는 고용표, 특히 고용표 선수가 에이스, 준 에이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성호 선수가 백업으로 가는 게 어떨까. 같은 그런 팀에서 것도, 호흡을 맞췄으니까. 네, 저는 좀 감안해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유강남 선수로 생각을 했는데 네. 유강남을 안 뽑은 이유는 유강남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정확도가 좀 타격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도루 저지율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선수이기 그 때문에요. 부분이 좀 떨어지긴 제가 하죠. 봤을 때는 이게 국제대회 특히 단기전에서는 제가 쓰기 좀 제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안하네요. 아니 저는 유강남 선수 프레이밍을 워낙 높게 평가하는데 궁금한 건 있어요. 국내하고 다르게 WBC 최근의 흐름에 프레이밍이 통할까? 유강남 선수 프레이밍이 너무 워낙 좋거든요. 좋죠. 네. 유강남 선수의 프레이밍을 국제대회에서 한번 보는 것도 저는 큰 볼거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만약 유강남 선수의 그 프레이밍이 좋다는 이야기가 심판진에 들어가게 되면 또 속인다고 해서 더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어요. 예,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수 뭐 양의지 선수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양의지 선수도 이제는 나이가 좀 있는데 그렇죠. 양의지 이후에는 과연 누굴까? 이번 WBC가 거의 양의지 선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양의지 이후에 국가대표 포수 누가 될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빨리 나와야죠. 아마 이제 상무에서 주혜상 선수가 제대를 하게 되면 키움의 안방을 차지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NC의 김영준 선수죠. 그렇죠. 김영준 선수도 이제 제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양의지 선수도 이제는 포수 마스크 이닝을 좀 줄이면서 김영준 선수에게 아마 기회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가 차세대 이제 대표팀 안방을 책임져야 되는 선수들이죠.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기에도 유강남 선수를 빼시네요. 저는 유강남 선수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차세대는 유강남 선수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게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 당연하죠. 자, 이렇게 포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고민이 사실은 많지 않을까, 또 많이 됐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투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운드 구성을 과연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WBC 대표팀 투수 마운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은 선발은 고영표, 미츠 화이트, 구창모로 구축을 했고요. 김도환 기자는 선발은 고영표, 미츠 화이트, 김광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불펜 장성호 위원은 정우영, 고우석, 강재민, 이용찬, 그리고 김도환 기자는 구창모, 정우영, 고우석, 양현종, 소영준 선수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이슈는 김광현, 양현종을 이번에는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번만큼은 그래도 좀 제외하는 게 맞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양현종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추후 이제 WBC 대표팀 그 발표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그 안에서 의견이 좀 약간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그렇겠죠. 느낌이 좀 그렇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뺐어요. 양현종 선수. 장성호 위원 뺐고 예. 김도환 기자는 양현종 선수 이름 넣었네요. 예, 저는 기록면으로 올 시즌 봤을 때요. 김광현 선수가 양현종 선수보다 지금 한 수 위인 거는 분명한데요. 김광현 선수도 지금 FIP가 3점대예요. 그런데 양현종 선수가 ERA가 3.76이고 FIP가 3.62. 그러니까 ERA하고 FIP가 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가 사실은 투수 무관 자책점, 그러니까 수비 무관 자책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수비의 도움도 지금 못 받은 그런 그런 면도 있고 양현종 선수가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불펜으로 넣은 이유는 불펜으로 넣은 거군요. 네, 불펜으로 넣은 이유는 저는 스플릿을 그러니까 좌타자를 상대할 때는 양현종의 슬라이더는 지금도 국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선발은 아니더라도 불펜으로 좌타자 상대로 충분히 양현종 선수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불펜 자원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있어요. 네. 네. 뭐 진해수도 좋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재용도 좋고 기아의 이준영도 좋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국제대회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한다면 대표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네임밸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양현종을 구원으로 뽑을 수도 있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 네,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구창모 선수를 장성호 위원은 선발로 넣었는데 김도환 기자는 불펜으로 넣었네요. 근데 저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구창모 아. 선수를 불펜으로 넣고 저는 뭐 미국전이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미국하고 할 때는 고영표 선수 그리고 일본하고 할 때는 김광현 선수 그리고 저는 미치 화이트 선수도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고영표 선수를 제일 위에 넣은 이유가 이 선수 저는 이제 유튜브로만 보고 현장에서 얘기만 들었는데 아직은 물음표라고 봐요. 근데 뽑으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미치 화이트요? 네. 화이트 선수 같은 경우. 뭐 의사타진 해가지고 팀에 합류한다는 뭐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뽑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미치 화이트 뭐 여기서 미치 화이트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지난 8월 2일에 토론토로 지금 트레이드가 네, 됐는데 맞아요. 그 LA 다저스에서는 사실 불펜과 선발 오가면서 약간 좀 조커 같은 역할이었다면은 토론토에서는 일단 4경기 선발로 나왔는데 기록을 보니까 2패고 평자가 5.899 WHIP가 1.691 나오고 있고 9이닝당 삼진이 7.4개, 볼넷은 3.4개. 제구가 너무 안 돼요. 일단 제구가 너무 좀 불안하고 선발로서 지금 경험은 보장은 받고 있지만 아직 적응하고 있는 것까? 그런 약간 의구심이 좀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국내 선수들도 팀을 잊어가게 되면 뭔가 성적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활약,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 투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팀을 옮겼기 때문에 잠시 후는 저는 슬럼프라고 보는 거지 이 몇 경기 성적이 이 선수를 다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치 화이트 선수는 저는 뭐 지금 이 기술위원회 쪽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요? 예. 네. 저는 뽑힐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싱커라든가 패스볼 구속이 굉장히 좋은 네, 선수로 93마일, 4마일 정도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미치 화이트 선수는 뭐 두 분 모두 선정을 했고, 근데 장성호는 강재민 선수랑 이용찬 선수를 넣었네요. 이용찬 선수는 사실 한 이닝 정도 굉장히 노련한 클로저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포크볼이라는 또 강력한 워낙 또 구위가 포크볼이 있고, 좋죠. 맞아요. 떨어지는 체인지업은 뭐 모든 타자들이 다 또 치기 어려워하는 맞아요. 또 계열이니까 또 포크볼도 비슷한 계열이고 이용찬 선수만큼 정말 리그에서 구원 투수 또 선발 투수 다양한 또 보직을 경험해본 사람 선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용찬의 경험을 좀 높이 샀고 강재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보다 올해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는 이 불펜 우완 있잖아요. 우완 투수들은 그렇게 사실 국제대회에서는 중요한 상황에 쓰기 좀 어렵다고 봐요. 자완 아니면 저는 언더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짧게 어떤 쓰기는. 차별점이 있을 네. 것이다. 뭔가 특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완 투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그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궤도들이거든요. 그 단기전에 사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한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낯설음으로 몰아붙여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면 잠수함과 자완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네. 있다. 여기서 뭐 마무리까지 저희가 그 선정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무리를 한다면 역시 고우석으로 봐야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는 오히려 마무리를 네. 이용찬 선수를 마무리 이용찬으로 본다. 네. 좀 쓰면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포크볼이 워낙 좋은 선수니까. 포크볼도 좋고 고우석 선수는 조금 뭔가 불안하다. 불안한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경험이 많은 선수가 오히려 마무리를 맡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고우석 선수에게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무리라는 그 국제대회 진짜 한 경기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맡는 것보다 오히려 고우석 선수는 한 2점, 석점 앞선 7회라든가 오히려 그러면 조금 더 심적인 부담을 좀 내려놓고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좋은 구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구위가 더욱더 이제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강철 감독이 좀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강철 감독이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고우석 선수가 뭐 뽑히지도 않았는데 지금. 고우석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야마다 테츠오한테 그 2대2 예. 동점에서 맞아 그게 워낙 내리에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고우석 선수가 이번에 또 탭댄스 치겠습니까? 탭댄스 안 추는 고우석은 국제 경쟁력 있다에 저는 한 표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용찬 선수 저도 높게 평가하는데 최근에 또 이창진 선수한테 맞은 끝내기 없는 애 잔상이 저는 아직 좀 있어서 물론 내년 3월에 회복하겠지만 이용찬보다 저는 그래도 최근에 RPM이 2,400 넘고 있는 고우석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래도 고우석으로 그런, 가야 된다. 예. 대신 탭댄스 없는 고우석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모두 불펜을 뽑아놓은 선수들 보니까 물론 선발도 있긴 합니다만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펜 전문으로 뽑는 게 맞냐, 아니면은 선발로도 쓸 수 있는 선수로 데려가서 불펜으로도 활용하고. 예전에 야참에서도 그 얘기를 예, 했었죠. 그 팀의 뭐 팀에 따라서 뭐 선발로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선발, 그러니까 사실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도쿄올림픽에. 사실 실패를 했죠, 사실은. 네, 네. 대실패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가서 뭐 조상우 선수가 제일 많이 공을 던졌잖아요. 전문 불펜 요원이. 근데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선발, 구원, 마무리 딱 보직이 정한,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로만 저는 뽑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펜도 국내에서 불펜 역할을 하던 선수로 데려가는 게 맞다. 거기서 만약에 진짜 자원이 부족하니까 양현종 선수로 막 불펜을 뽑는다. 이 정도 한두 명 정도 빼놓고는 저는 그냥 전문적으로 했던 보직에 있는 선수들을 뽑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그 갖고 있는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좋지 않나? 김성희 기자도 생각을 그걸 동의하세요? 그렇죠. 일단은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몸이 언제 풀릴지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국제대회에서 네,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있죠. 제가 뭐 아까 언급은 못했지만 저도 장 의원처럼 의외로 투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없다니까요. 저도 어제 그제 계속 고민했던 게 지금 RPM을 제가 이제 구단에 뽑아달라고 했더니 RPM 최근에 좋은 선수가 고우석하고 정철훈 선수 RPM이 지금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데 경험이 너무 또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정철훈 선수도 후보는 되지만 최근에 한국 프로야구가 따지고 보면 투수난이에요. 투수가 투수 없어요, 생각보다. 투수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지금 SSG 같은 경우도 또 뭐죠 국내 야구 자꾸 얘기하지만 SSG도 마무리해서 자꾸 이렇게 뭐 불지르고 뭐 이런 게 있는 게 지금 오승환 선수의 다음 페이지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 그런 찰나인데 의외로 투수가 없더라. 저는 이거 숙제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WBC 국가대표 선발을 앞두고 라인업을 한번 짜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뿐만이 아니라 KBS 해설위원들께도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 염경엽 위원 같은 경우는 기술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또 만약에 그 염경엽 위원께서 라인업을 발표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오해와 추측 같은 걸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염경엽 위원께는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염경엽 위원께는 부탁을 드리지 않고 장성호 위원, 김도환 기자, 박용택 위원, 김태균 위원, 유희관 위원 이렇게 5분에게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보시죠. 미리 보는 WBC 대표팀 예상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성 선수를 1번에 놓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2명이네요. 저하고 네. 김태균 위원이네. 맞습니다. 그리고 2번에 넣은 거 태블 세타 쪽으로 김하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 최지만 선수를 중심 4번으로 놓은 분이 3분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는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성호 의원은 최지훈 선수를 아예 베스트 라인업에도 올렸네요. 네, 저는 중견수, 주전 중견수로. 김경환 되지 기자는 않나. 박혜민 선수를 예, 중견수로 저는 옮겼고. 국제대회는 역시 뭐 홈런이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박혜민 선수 그리고 수비 능력을 봐서 박혜민 선수를 9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숫자가 이제 포지션이 되겠는데 역시 에드먼드 선수는 2루수, 에드먼 선수는 역시 골든글러브 받은 선수답게 2루 자리에 포진을 했고 이제 타수는 각자마다 생각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스를 뽑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장성호 위원은 고용표, 김도환 기자는 미츠 화이트, 박용택 위원은 안우진, 김태균 위원은 김광현, 유희관 위원 역시 김광현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얘기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바로 박용택 위원이 안우진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네. 논란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기술위원회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굉장히 더 많고 토론할 부분도 많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우진 선수 과연 뽑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과거 이력 때문에 국제대회 국가대표로서는 자격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마지막으로 좀 들었는지 마지막 그 총평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글쎄 뭐 워낙 이 전대회 전전 대회가 좋지 못한 그래요. 상황이라 사실 국제대회 성적이 KBO 리그 흥행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전 여자 배구를 보면서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한국 야구의 흥행을 이끌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사명감을 갖고 WBC를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김도환 기자. 저는
올 월드컵은 손흥민 선수가 MVP 득점왕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갑자기요? 그리고 내년 3월 WBC는 김광현 선수가 한번 MVP 한번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미국 라운드까지는 갈 것이다. 갈 것이다. 미국 라운드까지는 갈 네. 것이다. 그 이유는 이건 붙어봐야지 아는 거다. 미국 라운드까지 가면 세계 4강이죠. 그렇죠. 세계 4강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김도환 기자도 그 정도까지? 당연히 예선은 통과할 것 같고요. 저도 두 번째 한일전에서 승리를 좀 거둬서 붐이 좀 일어난 뒤에 뭐 우승까지는 모르겠지만 결승전까지 한번 좀 꽉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과 WBC 대표팀 예상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오늘 진행을 했던 이번 주 야참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참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뛴다는 것, 명예와 부담을 동시에 안고 경기를 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하는 WBC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열렬한 응원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는 준비로 국민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대표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매번 대표팀은 이슈와 논란을 낳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성적에 미친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대표팀만큼은 그런 논란과 이슈 없이 국민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대표팀이 출범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고 야구 팬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에 참견은 야구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